현재 넥슨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로 15주년이 된 서든어택. 메이플보다는 2년 동생이고 던파보다는 4개월 형인 이 게임은 지금도 형제들과 함께 PC방 점유율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FPS 외래종이 알아서 부진해졌고 서든 자체에서도 다양한 패치를 내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그냥 옛날 게임의 추억 보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는 서든어택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넥슨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서든어택은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었고 회사 수익의 20%를 책임질 만큼 투자했던 게임이었죠. 문제는 그해 7월이 넷마블과 서든어택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넷마블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고 넥슨은 이 기회를 이용해 뺏어오고 싶었으니 장장 1년에 걸친 두 회사의 서든어택 공방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넷마블은 먼저 서든어택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개발사였던 게임아이와 접촉했습니다. 게임아이가 같은 편이 되어주면 계약 연장이나 수익 증가 등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노리고 있던 넥슨이 이 판에 끼어들어 게임아이와 절친이 되어버리는 변수가 생깁니다. 게임아이는 평소 신작 FPS 게임을 서든어택 홈페이지에 홍보하면서 유저들을 빼돌리려는 넷마블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이때 등장한 넥슨은 게임아이의 구원투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넥슨과 게임아이가 한몸이 된 채 이들의 협상은 서든어택을 목표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게임의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임 데이터는 넷마블이 가지고 있었는데 넥슨과 게임아이는 이를 가져올 수단이 딱히 없었습니다. 즉, 만약 넥슨이 서든어택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한다고 해도 데이터 자체는 넷마블 쪽에 있으니 넥슨의 서든어택을 플레이할 유저들은 다시 이병인 상태로 킬덱 관리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였죠. 계급장 올려놨더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임이 있다? 당연히 접는 사람만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준비한 것이 바로 유저 스스로가 정보를 저장하는 인식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남기기만 한다면 게임이 넥슨으로 넘어와도 그대로 복구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유저들은 각자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면 넷마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인식표 시스템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넥슨은 오히려 데이터는 유저의 것이라며 다시 인식표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이렇게 게임 내에서도 두 회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바람에 그날만 서든어택의 패치가 인식표 시스템 하나 때문에 4번에서 5번은 진행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두 회사의 갈등은 넷마블과 서든어택의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쯤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넷마블이 넥슨과 게임아이 측에 데이터를 제공할 테니 공동으로 서비스하자는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었죠. 이에 넥슨은 무조건 단독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넷마블 측에 2년의 계약 연장을 약속해주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넷마블과 넥슨이 함께 서든어택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서든어택은 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높았던 PC방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공동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패치는 35시간 동안 진행되는 등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동 서비스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약속했던 2013년 7월에 넷마블 홈페이지에서 서든어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두 회사의 공방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